안녕하세요. 크루즈 자유연구소입니다. 저는 4살 된 아이와 와이프와 함께 극강의 가성비 크루즈를 즐기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중국과 일본을 운항하는 5일짜리 아시아 크루즈를 3명이 300만원 정도에 다녀왔습니다. 패키지로 간다면 한 명에 300만원 정도 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가성비 여행을 갈 수 있는 방법도 계속해서 자세하게 업로드 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아시아 크루즈를 운항할 때 가장 많이 가게 되는 상해 크루즈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를 직구하신 다음에 상해에서 크루즈를 개인적으로 타시려고 할 때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로 상해 크루즈를 타실 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중국 비자 준비. 두 번째, 크루즈 탑승 위치 찾기. 세 번째, 상해 숙박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준비만 잘 하시더라도 중국 크루즈 여행을 하실 때 문제없이 여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상해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이라면 메모장을 준비하시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중국 비자 준비입니다. 중국 비자를 준비하실 때 여행사에 맡기면 너무 비싸서 셀프로 비자를 등록하려고 했는데 비자 준비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고 스트레스에 경기가 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상해 크루즈에 필요한 중국 비자 종류를 이해를 하시면 어떤 비자를 선택하실지 정확하게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상해에서 출발하는 아시아 크루즈 여행은 보통 3에서 5일이기 때문에 단수 관광 비자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회 사용을 하실 수 있고 30일, 60일이 있으며 비자 유효 기간은 3개월인데요. 이 단수 관광 비자를 개인으로 신청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일정을 촉박하게 신청을 하신다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일단 비자에 들어가는 사진의 규격이나 조건이 깐깐합니다. 일반 여권 사진과는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중국 비자에 맞는 사진을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비자를 신청할 때 중국 영사관에서 준비한 응답해야 하는 항목들이 많은데 한 가지 항목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적지 못했을 경우에 비자를 받지 못하게 되고 비자를 받지 못하게 되면 중국으로 여행을 떠나지 못하면서 크루즈 예약과 항공권을 모두 허공으로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비자를 받는 방법을 포기하시고 단수 관광 비자를 여행사에서 신청을 해서 단체 신분으로 받는 방법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요. 여행사에서 여행 목적으로 초청 개념으로 비자를 받기 때문에 개인으로 신청할 때 적어야 하는 항목보다 훨씬 적은 내용을 적고 비자를 신청하여 받게 됩니다. 그렇게 단체로 발급을 받으려고 하면 일단 사진과 돈만 지불하신다면 비자를 100%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개인으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비자 센터에 방문을 하셔야 하고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대기줄이 상상 이상으로 길기 때문에 기본 1시간에서 3시간까지 대기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서울이나 부산 등 현장에 방문을 해서 발급을 2번이나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는 직장인인 경우에는 연차나 반차를 사용하는 비용까지 포함을 하신다면 비용적이나 정신적인 측면에 있어서 여행사에서 발급을 받는 것이 더 편안한 중국 여행을 가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중국 상해 크루즈 여행을 위해서 중국 비자 신청을 하실 때 2번이나 방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5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개인 신청을 하시면 되지만 편안한 선택과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께서는 9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여행사에서 신청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상해 크루즈 여행에서 가장 걱정이 되었던 부분은 바로 크루즈 탑승 위치입니다. 여행사 패키지로 크루즈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께서는 어려움이 없으시겠지만 직구를 통해 직접 예약을 하신 분들께서는 가격을 100만원 이상 절약을 하셨는데 크루즈 탑승 위치를 찾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가 많이 없고 오래된 정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약을 한 크루즈 선사의 일정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출발지 확인을 하고 출발지가 상해 인터내셔널 크루즈 포트인 경우에 우송커우 등등 다양한 한글 출발지가 있을 텐데요.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에는 우송커우 인터내셔널 터미널 상하이 넘버1 바오양 로드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지하철로 이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바오양 로드에서 내리셔서 바로 앞에 대기를 하고 있는 택시를 타고 크루즈 터미널을 말씀하시면 5에서 10분 안에 도착을 합니다.
출근은 하나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때 택시에서 알리페이나 현금을 준비하시면 편안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으신 분들이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고 택시기사분들도 친절하시기 때문에 택시만 타신다면 크루즈에서 짐을 실을 수 있는 곳까지 바로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하나로 7,000원 정도면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택시를 내리는 곳에서 바로 크루즈 직원들에게 짐을 맡기고 몸만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을 안 하시고 크루즈를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해에서 크루즈를 타기 위해서 상해 여행과 섞어서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보통 상해에서 여유있게 1박 정도 구경을 하시고 크루즈 여행을 떠나시는 코스가 좋은데 이때 상하이에서 숙소를 어디로 잡을지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상해는 도시가 크기도 크지만 지하철이 아주 잘 돼 있어서 많은 관광지가 연결되어 있는 인민광장역에 지하철 근처에 숙소를 잡고 숙박을 해결하신다면 여행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는 꼭 인민광장역이 아니더라도 지하철이 잘 돼 있으니 지하철 근처에 숙박을 잡고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곳을 추천드리고 일정을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아 크루즈를 타실 때 상해 크루즈를 많이 타시는데 꼭 잊지 말아야 할 3가지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자 발급을 여유 있고 나의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하고, 둘째는 상해 크루즈 타는 곳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가야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상해 숙소를 지하철 도보 근처로 잡아서 여행을 잘 다닐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크루즈 여행 되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께서 자유롭게 크루즈를 타는 그날까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크루즈 자유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